그런 루벤스 앞에 나타난 소녀가 헬레나 프로망이었다. 53살의 루벤스는 16살 소녀 헬레나와 재혼한다. 그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루벤스와 대화가 잘 통하는 총기 넘치는 아내였다. 헬레나는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였다. 산미신의 왼쪽 여신은 큰 눈망울, 오똑한 콧날, 풍만하면서 육감적인 몸매가 헬레나 프로망을 닮았다. No pensada para venderse, sin duda, y bueno, una especie de dicho de exaltación del matrimonio, el cual quiso integrar en las tres gracias que significan el matrimonio, la alegría, el gozo, el brillo, a su joven esposa, de la cual está realmente enamorado en ese momento. 루벤스는 여러 작품에서 자신의 어린 아내를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표현했다. 신화 속 여신의 아내를 투영한 루벤스. 헬레나는 산미신 속 여신처럼 루벤스에게 빛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연하의 아내, 심지어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이쁘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까 37살이나 어린 와이프를 얻었다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짜증나.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헬레나 프로망 이전에 와이프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네. 저 그림은 왼쪽에 보이는 금발이 나중에 결혼한 헬레나 프로망입니다. 16세에 같이 결혼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이사벨라 브란트라고 하는 여자와 한 17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부인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굉장히 부부 금술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부부 금술이 좋으면 부인이 죽자마자 곧 결혼한 케이스가 많다고 그럽니다. 4년, 어쨌든 4년 가까이 어쨌든 루벤스는 굉장히 상실에 빠졌다가 오래 참았네, 4년이. 네. 그렇다가 헬레나 프로망을 만났는데 그때 그녀가 16세인데 이 여자가 그 타피스트리 상인의 딸입니다. 알다시피 루벤스는 당대 최고의 인기 화가였고 궁정 문화에도 익숙했었고 귀족 사회와도 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족 부인과 결혼하리라고 여겼었는데 네. 귀족의 여자가. 근데 귀족 여자들이 사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귀족 문화에 익숙했던 그는 귀족 사회가 얼마큼 이기심이나 허영심이 많았던가. 그래서 그 이후의 결혼만큼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싶었어서 테페스트리 상인의 딸인 헬레나 프로망과 결혼하는데 이 여자 결혼하는 거는 젊고 이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5명의 자녀를 낳았었고요. 5명이나요? 그 10년간이 죽기 그 직전까지 노인이 결혼해서 네. 애를 5명이나 네. 낳아요. 근데 뭐 그 당시 그게 나이가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요, 뭐. 해도 되네, 그 사람은. 53세였으니까요. 한 10년간이 사실은 루벤스의 최고의 전성기였고 중요한 작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신의 그 두 번째 부인이 그림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돼줍니다. 네. 그 예술에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죠?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뮤즈가 참 우리 전에도 많이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뮤즈의 결정판은 네. 내가 보기에는 피카소예요. 물론 현대미술의 결정판도 피카소지만 피카소 전시를 한번 갔는데 덕수궁에서 열린 거예요. 갔는데 이렇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우는 여자들 있죠. 예. 각종 그 부인들이 여자 만났을 때마다 여자들이 우는 걸 다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도표가 있어. 8명이니까 8명에다 2명 더 하니까 10명에 그래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 언제 결혼하고 네. 10줄이 쫙 있고 네. 그 파생된 거기서 자식들 이름도 나오고 어떻게 된 것 뭐 그렸던 거 쫙 나오는데 나는 그거 보는데 정신이 없었어. 한 시간가량을 네. 그것만 쳐다보면서 아, 난 멀었구나. 네. 피카소는 죽기 살기로 그 여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위대한 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뮤즈라고 하는 가상의 그 여인이 끊임없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씌워보는데 안 되니까 자꾸 바꿔치우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허함 때문에 그 피카소의 그림의 마지막 여자들 보면 다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평범한 사람들이 예술가 흉내 내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아주 그죠. 사회 문제가 그죠. 되는 거예요. 뮤즈라는 그 핑계하에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이 참 불리해요, 저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아내가 있으니까 막 말 얘기 막 하는데 예. 나 같은 경우 그렇다고 불리하기까지야 뭐. 난 무지하게 불리해요. 지금 내가 갖다 놔 평판도 나쁜데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이런 얘기 하면은 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 이 저도 예술가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 아니, 산미 씨는 이제 그 부인을 그린 거다라는 이제 첫 번째 스캔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그림 안에 또 다른 스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어요? 뭐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다들 갸우뚱 첫 번째 부인이 네. 두 번째 부인을 째려보는 걸로 봐서 뭔가 삼각관계가 삼각관계가 섞여 있다. 루벤스가 여자였다? 오. 또 다른 스캔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루벤스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어린 아내 헬레나. 헬레나가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문. 헬레나의 모습을 담은 여신 아글라이아. 오른손 넷째, 다섯째 손가락 끝이 밖을 향해 뻗어 있어 부자연스럽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손가락 전형인 것이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전형적인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 사진입니다. 그 버튼홀 변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변형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이제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첫 번째 선은 구부러지고 끝에 선은 이렇게 펴지는 이런 모양을 버튼홀 변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보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그런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루벤스에게는 어린 아내의 아픈 손가락까지도 아름다워 보였던 것일까. 산미신 안에는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런 명작 보면서 이런 거 밝혀내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머리카락 하나를 통해서 네. 뭐 사건을 해결하는 CSI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네. 빠지는데 근데 예전에 저희 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 비너스가 어깨가 축 처진 게 폐결핵의 어떤 그런 증거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시잖아요, 박사님. 저 손가락이 루마티스입니다. 일리가 있나요? 예, 아주 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용어상으로 류머티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원인의 서로 다른 병인데 근골격계의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병들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고 이런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다른 거로서 이제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관절인데 여기에 갑자기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걸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붓게 만들고 변형시키는 그런 아주 괴로운 네. 병이죠. 의학 정보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네. 아니 근데 루벤스도 루마티즘 환자였다면서요? 루벤스의 사인이 사실은 통풍성 류마티즘이 심장 질환으로 와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외로 또 기록에 의하면 화가들이 많이 그 류마티즘을 알아서 죽음에 이르는 작가들인데 대표적인 게 르누아르기도 하고 또 마티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붓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에 아마 이상이 있을 수도 그럴 있어서 수 있겠네요. 예, 네. 굉장히 그런 병으로 많이들 이제 고생을 하고 죽습니다. 네. 근데 나는 조금